네, 안녕하세요. 리차드양 양호성입니다. 오늘이 12월 23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4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지수가 급락했을 때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했었죠.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코스피를 본다면 큰 문제가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관점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코스닥이 다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오늘 시장이 반등에 나와서도 코스닥은 반등하지 못한 채 장중에 또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하는 것. 자, 이전과 관련돼서는 좀 신경 써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자, 급락한 그런 분위기를,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그런 급락 하루 만에 바로 안정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배경에는 미국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 대단합니다. 변종 코로나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 미국 증시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한 분위기죠. 그래서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변종 코로나 이외에는 별달리 악재가 없는 상태이며, 또 조만간에 바이든이 취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즉 허니문 랠리가 보다 노골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뿐만 아니라 연초, 또 내년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계속 긍정적인, 즉 지수 상승 랠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은 그렇다. 그렇게 이제 본다 했을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시장 판도상의 변화라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월 달 들어서 코스피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월등하게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힘을 내는 종목 장세 펼쳐진 것에 대해서, 자, 이것은 어떤 대세적이고 주류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고, 현재 코스피가 잘 못 가는 것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의 틈새적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시장은 주도권이 바뀌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의 지수 상승 장세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IT 대형주, 삼성전자 위주의 지수 상승 장세가 다시 복귀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그 바뀌는 특정 시점을 좀 빠르면 12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되겠죠. 배당락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이거나 좀 늦어도 내년 1월 4일 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 그 시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그런 모습이 아주 활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역시 현재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또 현재 기관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그중에서도 금융투자 발 빨라요. 눈치 백단입니다. 금융투자가 나서면서 이렇게 시장의 판도 자체를 이제 바꿨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런 흐름에 대한 변화를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 어차피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변화는 우리한테 나쁠 것이 전혀 없죠. 어쨌든 좋고요. 자, 그나저나 시장을 보면, 자, LG전자 참 대단하네요. LG전자 보세요. LG전자. 제가 추천한 그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맥락과 어느 정도 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LG전자는 상한가 들어갔지만 특정 이슈 때문에, 특정 기록 때문에 상한가 친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현재 추격해서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얼마 전에 대웅제약이 상한가 들어갈 때 추격해서 매수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똑같은 상한가를 하더라도, 똑같은 우량주를 하더라도 대웅제약은 매도이고 LG전자는 매수입니다. 그런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LG전자는 현재 시장 판도상의 흐름, 또 산업적의 대세적인 어떤 변화와 관련된 어떤 의미, 그런 것과 연관해서,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그런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LG전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LG전자는 오늘 상한가 친 것이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력 종목은 아니지만 혹여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LG전자를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 정도에 출발을 한다면 매수해도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할까 하는데요. 오늘 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판도상의 변화, 이것이 어떤 포인트에 의해서 변화가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와 관련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플 효과고요. 제 애플이 조만간에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죠. 이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은 미국 시장보다도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주 뜨겁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LG전자죠. LG전자가 이렇게 급등한 그 배경이 뭐고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포트폴리오 어떻게 그와 관련돼서 생각할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탄 없이 그렇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정도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뭐 중요한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 애를 먹였던 미국의 부양책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죠. 이것 때문에 변종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성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만간에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을 할 텐데 그럼 바이든 효과가 제법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도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우리 증시에도 하나의 그 버팀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애플인데요. 애플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전기차를 2024년도 아직도 시간이 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3년 이상 부과되죠. 그때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자, 이 바람에 테슬라는 다소 휘청됐고요. 또 그쪽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LG 트리오, LG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까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국내 중소기업들이 뭐 무더기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소상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는 돌아서긴 섰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충분히 현재 어떤 반전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위기 이렇다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추세대로 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한 1원 30전 정도 올라가면서 현재 1107원 정도 수준까지 돼 있다 하는 건데요.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전처럼 원달 환율이 강하게 내려가는 모습,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이 부분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체크사항으로 남겨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석유 원유 가격도 연이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다 중요한 변화는 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오후 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코스닥과
선물까지 같이 매수하는, 자, 이른바 삼각 순매수를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전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했던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보다 노골적으로, 보다 큰 규모로 현물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그 점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삼성전 수급 한번 보세요. 먼저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을 그래프를 그린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12거래일 만에 1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는 것은 현재 향후 삼성전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신호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 또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자, 이들은 뭐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아주 민첩하게 상황이 바뀔 것에 대비해서 벌써 이렇게 빠르게 또 아주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 가지 남아있는 숙제가 베이시스인데요.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지수와의 차이가 베이시스라고 하고 있죠.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는 베이시스가 플러스, 이른바 콘탱고가 나와야 되는데요.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락 전에는 항상 베이시스가 크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배당락일이 12월 29일이니까 그때 정상화가 되는데요. 그때 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바뀔 때 얼마나 정상화가 되는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로 반전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와 연관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는, 그것도 비차익 위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늘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75,000원, 그리고 연초에 8만원, 이런 식으로 치솟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현재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뭐 장기 투자할 때 뭐 단기적인 이러한 신호 하나하나 다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한주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그래야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전반적으로 좋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는 것, 그 정도를 조금 감안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된다는 건데요.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의 판도 변화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12월 달 들어서 내내 말씀을 드린 것이라 간단하게 그냥 좀 언급만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가만히 보면 그 점과 완전히 다른 것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강하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훨씬 작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다는 것이죠. 종목 장세에서 지수 장세, 지수 상승 장세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약한데 IT가 강하다는 거. 이 점도 그 전에 말씀드렸죠. 상황이 바뀌면 IT가 힘을 낼 것이다 했던 그 내용대로이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나 또 어떤 재료주, 가령 오늘 같은 날 한전 같은 종목은 말이죠. 근데 경기 민감주도 약간 쳐졌습니다. 그런데 성장주, 주로 이제 IT가 되겠습니다. IT주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기대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 측면. 그 배경은 그거죠. 매우 특수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주도권이 그랬을 때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한테 바뀔 것이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루 이틀 그것이 앞당겨진 것에는 애플이나 LG전자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앞당겨진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지금 상승 장세에 기반이 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보고 있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경기 회복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바이든 효과, 이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저도 또한 그에 철저하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기존의 대세적인 산업 흐름과 관련돼서 4차 산업혁명을 제가 강조드린 바 있었죠. 4IR. LG전자가 오늘 상한가 친 거나 또 전날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급등한 것도 다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ESG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뜨고 있죠. 또 EV는 전기차, AD는 자율주행, AI, 또 5G, IoT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로봇, 그리고 바이오까지. 근데 바이오는 약간 별도로 봐야 됩니다.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런 쪽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잠시 등한시된 측면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이 미국도 한국도 계속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계속 현재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현재 애플하고요, LG전자인데요. 자, 이왕이면 LG전자뿐이 아니죠. LG이노텍도 이렇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이른바 LG 트리오입니다. IT 트리오고요. LG화학은 조금 다르죠. LG화학은 조금 다릅니다. IT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LG 트리오, LG IT 트리오인데요. 그 중에서도 LG전자가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다 하는 건데, 애플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애플이 현재 부각됐던 것은 2024년 정도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공표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훨씬 전 2015년 내지 2016년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한테 표명을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준비를 했었죠. 상당히 중요하다 싶은 그런 업체들을 인수를 하거나 또는 인재들 영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그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 아마 세계 3위권 정도 될 겁니다. 카나다 회사고요. 그 회사가 애플의 가장 강력한 협력사로 그 당시에 부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마그나가 LG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협력사가 마그나였었고요. 근데 그랬을 때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D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했거든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고 그 중심에 현재 애플도 포함이 된다. 오히려 애플이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막강한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이 부분이 다소 신경 쓰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모노셀 방식이라고 해요. 파우치나 기타 다른 것을 다 치우고 셀 방식, 단순 한대 셀 방식으로 LFP, 리튬 인산철 방식인데 이 방식은 약간 후진적 방식으로서 지금 현재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리튬 방식과는 좀 다르죠. 해서 상당히 처지는 방식에서 우리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또 이 방식을 통해서 현재 주행거리를 혁혁하게 늘리고 가격을 깜짝 놀랄 정도로 다운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현재 그 2차 전지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소지가 좀 있죠. 자, 그것과 관련돼서 약간 신경 쓰이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현재 애플은 OEM 방식, 얘네들이 설계라든가 기타 전체적인 어떤 그 소프트웨어 쪽은 애플이 한다 하더라도 직접 생산하는 것은 마치 아이폰을 생산을 딴 데다 맡기듯이 다른데 대만의 폭스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업체가 마그나입니다. 마그나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자,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 AD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는 것도 그런데 일단은 2차 전지부터 보게 되면
현재 2차 전지, 전기차 및 2차 전지 시장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어, 일각의 경계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상태라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현재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고, 또 유동성 정세가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2014년 정도, 아직도 한 3년 정도, 최소한 3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 그것이 치명적인 악재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배터리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언정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때쯤 돼서는 LG화학이나 그리고 삼성, SDI나 기타 다른 업체들도 그에 맞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보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당장 그것이 큰 악재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 지금 현재 애플이 서둘러서 나설 만큼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 시장, 자율시장은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장이 빠르게 도래한다는 것이죠. 대중화 시대가 빠른 시점으로 도래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죠. 생각보다 빠르고 크게 광폭 성장을 한다 하는 관점에서 테슬라가 비록 고평가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2차 전지 업체들, 삼성, SDI나 LG화학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테슬라가 전체 시장의 18%, 폭스바겐이 12.6%, 그리고 르노, 닛산이 9.4%, 전대차, 기아 10%로서 세계 3위입니다. 전대차, 기아차가 지금 정의선 체제가 되면서 모빌리티 혁명을 주창하고 있죠. 전대차, 기아차도 이쪽 시장에 상당한 입지를 붙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현 측면에서 특히 현대차 어느 정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애플이 뜨니까 뭐 AD,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는 건데, 잠깐 보도록 하죠. 대성 엘텍, 또 인포뱅크, 또 모아텍,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성 엘텍이나 인포뱅크 이런 종목 상한가 2번 나오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죠. 절대 쫓아가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혹여 갖고 계시다면 내일은 거의 이들 정도가 매도 관점입니다. LG전자를 매수하더라도 대성 혜택이나 인포뱅크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게. 그리고 뭐 워낙 분위기 좋다 보니까 뭐 만도 뜨고요. 발만 살짝 걸쳐도, 대방전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관계사가 어, 관계사가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물론 이 종목 자체가 우량주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얼마만큼 펀더멘털에 도움이 될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참여를 하겠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SK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진출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아무리 우량주를 하더라도 단순 재료 때문에 그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불편하다는 거, 그 점까지를 설명드리면서,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LG전자, LG이노텍, 또 현재 뭡니까?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좀 떨어지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전기차, 전장 부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한 실적 기여도는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하는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 급등한 것은 별도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덩다리 시세라는 것이죠. 이것도 쫓아가면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되고, 어쨌든 LG 트리오 중에 뭔가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오른 가장 센 종목을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 LG전자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LG전자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LG전자입니다. 상승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나다의 마그나사라고 하는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 하는 것 때문에 장중에 그 소식이 전달되면서
장대, 양봉 형식으로 거래를 모두 받아들이며 상한가까지 진입했다는 건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전주에 있는 전장사업부 10년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전장사업부, VS 사업부라고 합니다. VS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에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 하에서 그중 절반 정도인 49%를 그 마그나 사이에 넘기는 방식으로 합작사를 만든다는 거죠. 해서 그 합작사를 통해서 모터나 인버터, 충전기, 감속기 등 전기차 핵심 부품, CC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대량 생산 체계를 조기 빠른 시일 내 구축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합작사를 설립하겠다. 이건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만큼 이 시장이 빠르고 크게 현재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전폭적인 협력 관계다.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LG전자 그 전, 10여 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10년지 대계가 어느 정도 결실을 좀 맺게 되는 본격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서 치더라도 이 전장 부분에 있어서는 LG전자 내에서 전장 부분은 계속 적자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애물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수입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실질적인 펀더멘탈 요인이 현재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LG그룹을 가만히 보면 LG화학이 지금 2차전지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2차전지 완제품이 현재 소재까지 현재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넘어서 전장 부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면 전기차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체계도까지 진화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LG그룹의 전기차에 대한 차세대 이동 수단에 대한 밸류 체인의 어느 정도 그 완성도,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이 돼가고 있다는 중대한 투자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은 현재 LG전자 실적 대비로 봤을 때 성장성이 좀 다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PER이 좀 낮았습니다. 한 10배 정도였었거든요. 지금 현재 EPS가 대략 한 11,000원 내지 12,000원 정도인데 현재 주가는 12만원 정도니까 불과 PER 10배 정도. 오늘 상한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성장주라 하면 최소한 20배 내지 적당하게 미국 기준으로 보면 30배까지 그 이상 되는 정도 추적하게 많거든요. 성장성까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함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LG전자는 성장주로서 재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LG전자 최소한 PER은 15배 내지 적당하게는 20배까지 볼 수 있다는 건데 일단 1단계로 15배만 보자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LG전자는 18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는 게 계산이 나와요. 따라서 내일 현재 대략 아무리 높은 가격에 시작한다고 할 수 없으나 12만원대 초반대 정도 시작한다면 다소 밀릴 걸 각오하고라도 일정 부분 매수할 필요까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무리하게 삼성전자나 캐타 등을 갖고 있는 그 정도를 팔아서 LG전자로 바꿔 탄다는 게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거기까지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판도 변화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됐다 하는 그런 의미,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산업적 변화에 가장 현실적으로 상업적 성공을 하는 그런 분야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최일선에 테슬라가 있고요. 전 세계 시가총액 5위예요. 테슬라가 말이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50%가 더 높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가장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그 눈앞에 다가오는 분야가 바로 전기차 시장이라는 그 인식과 함께 그 시장은 당분간 빠른 속도로 확대된다는 거 당분간입니다. 적어도 2023년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과
환경을 이해를 하고 그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바로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SKC 같은 그런 종목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